중소기업 다닌다고 좌절하는 분들 많은데 충분히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 다니는데 이번 생은 망한 건가요? 하고 회의주의, 패배주의에 빠지신 분들, 뭐 친구들은 다 대기업 다니는데 나만 중소기업이다 이러면서 좌절하는 분들, 절대 이런 생각 하시면은 평생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소비, 소득, 저축,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들 이길 수 있고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들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당신이 지방대 졸업하고 중소기업 다닌다고 가정할게요. 소득은 4천만 원 정도고요. 친구 혹은 다른 사람은 스카이 졸업해서 삼성전자 다니는 겁니다. 소득은 7천만 원이고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3천만 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 보고서 얘네들은 되게 편하게 고소득에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할 것 같고 나랑은 비교가 많이 되고 그래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방대 졸업하고 중소기업 나왔으면 평생 가난하게 대기업 친구보다 못 살아야 됩니까? 아마 주변에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당신이 잘 되려고 하면,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회의적이고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발목 붙잡는 사람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럼 부정적인 애들 죄다 손절 쳐도 상관없고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니까 평생 대기업 다니는 친구 못 이기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마인드부터 바꿔야 됩니다. 일단 주변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 다 걸러내고요. 할 수 있다는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첫 번째 방법은 중소기업 특공 청약입니다. 이거 굉장히 사기적이거든. 중소기업 다니면 중소기업 특별 공급에 청약 넣을 수 있는데 민간도 되고요. 공공뿐만 아니라 배점도 중소기업 재직하는 기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유리하고요. 서울 기준으로 당첨 평균이 50점에서 60점대 됩니다. 매우 인기 있는 곳들은 60점 이상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경쟁률로만 봤을 때 그냥 일반 경쟁률보다 훨씬 낮거든요. 롯데캐슬 클라시아 기름동에 여기 특공 경쟁률 11대 1로 나왔어요. 일반 경쟁률 20에서 40대 1 나왔는데 여기 청량리 상당히 랜드마크죠. 스카이 L65 9대 1 나왔습니다. 일반은 41대 1 나왔어요. 그리고 성남의 금빛그랑 매종 5대 1 나왔고요. 일반은 9대 1에서 22대 1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보다 경쟁률이 훨씬 적어서 당첨 확률이 높고요. 물론 이것도 당첨이 어렵겠지만 만약에 중소기업 안 다니셨으면 여기에 청약을 넣었었을 거니 확률은 더 낮아졌겠죠. 여긴 아예 가망성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한 6, 7년 정도 다니다가 특공 당첨되는 거예요. 단지 중소기업에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엄청난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대기업에 다니는 애들, 그 친구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저런 곳들이 어땠냐? 롯데캐슬 클라시아 그 기름동에 이거 거의 대장이거든요. 이지요? 기름뉴타운에서 4억 차익 나왔습니다. 분양 후에 현재까지 시세의 차익이고요. 스카이 L65 같은 경우에 무려 9억 차익이 났고요. 금빛그랑 매종도 4억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중소기업에 나와서 청약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당첨만 됐을 뿐인데 4억, 9억의 시세 차익을 거둬들이게 된 거고요. 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겠죠. 그냥 버튼 하나만 클릭한 거예요. 최상위 대기업 다녀도 4년간 4억, 즉 연간 1억씩 못 모으거든요. 절대 못 모읍니다. 최상위 대기업 나와봤자 연봉 1억이에요. 쓸 거 다 쓰고 해서 연간 한 3천만원 모으는 사람 있으면 잘 모으는 거고요. 뭐 한 5천만원, 6천만원 모으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절대 4년간 4억 못 모읍니다. 기타 투자 뭐 이런 거 다 빼고 저축만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공 통해서 자산 격차를 이렇게 벌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가 심리적으로 대기업 다니는 친구는 뭐 이렇고 중소기업 다니는 나는 이랬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역전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좌절감에 빠지고 대기업 다니는 친구랑 비교돼서 열등감에 빠지고 막 이랬는데 이걸로 극복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들이랑 근로소득으로 겨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산으로 겨뤄야 됩니다. 일반 경쟁률 다시 한번 보시면 롯데캐슬 클라시아 20대 1, 40대 1, 스카이 L65 45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특히 애매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다 여기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나마 뭐 최상위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연봉 1억 가까이 되니까 그나마 덜 억울하겠는데, 가장 억울한 거는 애매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연봉은 높아가지고 이 중소기업 특공에 못 넣거든요. 그들은 다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 청약에 있어서 경쟁력은 떨어지지, 최상위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연봉이 낮지.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가장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보다는 나은 상황에 있는 거고요. 부동산으로 자산 불려서 대기업 다니는 무주택자 친구들을 역전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처럼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과 매수 안 한 사람의 차이 보이시죠? 이때 기점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이 친구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높으면 뭐 하냐고요. 자산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꼭 특공을 통해서 자산 격차를 이뤄내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소비와 소득의 조화입니다. 자,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 야근 밥 먹듯이 할 거예요. 대기업은 아레날이 확실하거든요. 내가 할 일만 딱 하면 돼요. 한 분야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쪼개져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재무, 총무, 인사 다 하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매일 야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칼퇴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미생활 하느라 돈 쓸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대기업들 뭐 서울에 본사 있는 것들도 많은데 수도권에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경기도 수원, 화성, 평택 뭐 이런 데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자취하면서 오피스텔에 월 100만원씩 꼬라박는 거예요. 또 이제 나는 월급이 높다 이런 뽕에 차가지고 고급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 들어가가지고 월세 100만원씩 박습니다. 또 호캉스 즐겨줘야죠. SNS에 자랑도 해야 되니까 오마카세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월급은 많은데 소비도 많아가지고 실질적인 저축액은 적은 거예요. 물론 중소기업 다니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조차 못하겠죠. 근데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돈 벌고 하십시오. 집밥 해먹으세요. 그래야지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건 감수하셔야죠. 게다가 중소기업 다니면 청년 소득세라고 있거든요.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무려 5년간 90%가 감면이 되는 거예요. 200만원 한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비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더 많이 하는데 세금 측면에서도 혜택을 중소기업 친구들이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월에 저축하는 금액이 비슷해질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업입니다. 자, 소비는 그렇게 컨트롤했어요. 부업은 여러분들의 소득을 충당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까 첫 번째 예시처럼 지방대 졸업해서 중소기업 소득 4천이에요. 대기업 다니고 스카이 졸업한 친구 소득 7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업을 해서 2천만 원을 벌었다 칠게요. 2천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요즘 부업해서 2천만 원 번다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고 했나? 뭐 뉴스 기사로 나왔는데 상당히 많아요. 아무튼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현재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소득이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뭘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업 안 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영원이겠죠. 이건 우기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 물론 뭐 대기업 다녀도 부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진짜 대부분이 안 하고요. 정말 대부분이 안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부업이라는 건 현재 소득에 불만이기 때문에 더 보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 소득세 면제 200만원 포함하게 되면 실수령액 차이가 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자, 연간 600만원. 큰 차이 아니죠. 600만원 그들보다 덜 번다고 해가지고 평생 못 따라잡을 만한 수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차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업 하나만으로 지방대 졸업하고 중소기업 나온 당신이 그들과 비슷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스카이 가려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대기업 가려고 인적성 엄청 공부했을 거고 면접 잘 봐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간 건데 여러분들보다 노력 훨씬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부업 하나만으로 그들과 같아질 수 있는 겁니다. 비루한 스펙을 부업 하나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들이랑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니까 부업 하나만으로 경제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부업 하나만으로 자산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계시죠. 퇴근하면 피곤하다. 그러니까 부업 못한다. 침대에 누워있기 바쁘다. 유튜브 보기 바쁘다. 아무것도 못하겠죠. 당연히 뭐 야근도 하고 하루에 1분도 못 쉬어가면서 지옥철 타가면서 엄청 힘들겠죠. 근데 회사 다니면서 조금 피곤한 사람과 많이 피곤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안 피곤한 사람은 없거든요. 진짜 다 피곤합니다.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꼴 빠른 직원들도 퇴근하면 피곤해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한 단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의 차이이지 그냥 여기서 져가지고 아 피곤한데 오늘 그냥 넷플릭스나 봐야 되겠다. 오늘만 보시나요? 내일도 보시고 한 달 뒤에도 보고 있을 거고요. 1년 뒤에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결심은 쉽습니다. 행동하는 게 어렵지. 지하철에서 출퇴근할 때 자기 개발하는 분들 보신 적 있어요? 책 읽는 사람 한 명 보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 열차 한 칸에서 책 읽는 사람 한 명 보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대부분 다 웹툰 보고 있고 넷플릭스,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개발 안 해요. 왜죠? 피곤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개발하는 친구들이 그 중에 조금 다른 삶을 사는 거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이 가장 체력이 좋을 때거든요. 왜냐면 20대 때는 보조 배터리예요. 30대가 되면 건전지로 변합니다. 40대가 되면 수은 건전지로 변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시간은 빨라지고요. 용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면 앞으로도 줄어드는 일만 남았겠죠. 운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체력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는 운동할 계획이 없다, 운동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지금이 가장 체력적으로 고점인 단계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아니면 평생 못한다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되면서 체력은 더 떨어질 거니까 이때는 더 피곤할 거거든요. 더. 그러니까 부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때는 진짜 힘듭니다.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 앞으로도 운동할 계획이 없다, 그냥 이대로 살 거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퇴근하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해도 지금보다 체력이 좋을 때는 없으니까 지금 하십시오. 그래야 극복 가능합니다. 이거 한 단계만 넘어서면 돼요. 한 단계만. 그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생각, 체력적으로 물론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거 한 번만 극복하면 변화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내 삶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과 부족한 사람의 차이는 이 한 단계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치시겠지만 꼭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